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부동산 대박은 끝났다. 뭐 이런 외신 기자들의 언급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문장이 맞을 수도 있죠. 대박은 끝났지만 중박, 소박은 남았다.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. 그래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큰 부를 창출하는 그 시기는 이제 끝났다.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저는 주식이나 기타 채권보다는 부동산이 낫다.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제주에 주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를 일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쪽박 아니면 소박 정도 그 정도 수익을 수십 년 동안 거두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그래도 부동산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물론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주식이나 채권, 기타 금은 등을 투자해가지고 상당한 부를 이룬 분도 계시겠지만 제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사람이 더 많다.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신문 내용을 보니까 자 이런 게 있죠. 부동산 대박은 끝났다. 자, 한국 집주인들 추락 위험 해가지고 외신이 진단한다. 외국 신문사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. 그래서 블룸버그 전 세계 부동산 시장 침체 전망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 경기는 좀 그럴 가능성이 더 있죠.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.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올 초에 제가 영상도 여러 번 찍었습니다만은 대중이 생각하는 연말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금 12월이 불과 한 10일 정도 남았죠. 그래서 10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거다. 그때 사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올 초 대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이 오른 추세고 물론 지금 다시 침체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9월달, 10월달, 11월달 거래량을 보면 한 2,000건은 되죠. 9월달을 2,000건 넘고 10월달은 지금 한 1,900건 정도 11월달도 1,800에서 1,900건 정도 자 이런 추세다. 자 이런 추세면 제가 볼 때는 물론 10월달부터 12월달 이 사이에 대구의 입주 물량만 한 12,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힘든 상황이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폭락 하락은 대구에는 저는 없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. 물론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틀릴 가능성이 더 크겠죠. 그래서 제 영상은 투자는 절대 참고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. 항상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자 외신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 가계부채가 많다 하는 겁니다. 뒤에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전세자금 대출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우리나라가 뭐 150% 150%다 이거죠. 그래서 엄청나게 많다. 전 세계에서 1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뺀 순수 부동산 담보대출은 한 102% GDP 즉 국내 총생산 대비 102% 혹은 105%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스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 2, 30년 동안 정부에서 하는 이 정책 이런 걸 쭉 보면 있죠. 부동산이 급락한다. 그러면 저는 최종적으로 누굴 믿는가 하면 여러분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정부를 믿습니다. 왜냐 하면 부동산이 급락하게 되면 정권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대책을 세우더라. 잘한다 이거죠. 물론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부는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사 더 큰 침체가 오더라도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다.
자,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를 고금리로 가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금리를 저금리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. 뭐 이건 누구나 아시죠.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제 약한 고리, 즉 대출을 많이 냈지만 소득이 많지 않고 이런 분들이 먼저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겠는가. 자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부를 창출한 부동산 대박은 이제 끝났다. 자, 이 문장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. 다른 어떤 투자보다는 부동산이 그래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그동안 여러분에게 부를 늘려주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.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채는 전 세계에서 1위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신문 기사가 또 하나 더 있는데, 자,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, 자, 전세 자금 대출, 자, 뭐 이것을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은 157%,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. 후진국은 이보다 더 많은데도 있는지 몰라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,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가계 부채 중에서도 가장 제가 볼 때는 연결고리가 약하고 위험한 것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 대출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하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이죠. 자,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지만 거시경제를 공부하면요, 10년 동안 20년 동안 집을 살 시기는 없습니다. 거시경제는 항상 불안하고 공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공포가 오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너무 치중하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, 아파트를 살 수는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이 있을 때 그때 부동산을 매수하는 시기다, 매수 타이밍이다, 이렇게도 볼 수 있고, 지금처럼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0% 정도 하락한 것은 뭐 구매를 하셔도 나쁘진 않다. 자,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자산을 키우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, 한편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, 여러분 자산을 잃지 않는, 여러분의 돈을 잃지 않는 투자, 자, 그런 투자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, 그런 생각을 하고, 자, FOMC 회의에서 미금리 결정 신중해야 가지고, 자, 인플레이션이 여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이 할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, 이 사람은 2%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항상 뭔가 2%가 부족하다 이거죠.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래서 경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. 경제 전문가는 구름 잡는 소리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대표적인 예로 한 10년 전에 있죠. 물론 지금도 잘 모릅니다만 그때는 더 모르던 시절, 그때 시중에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,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돈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가 온다, 이런 이야기를 제가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100명한테 들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현실은 2% 격차가 난다 이거죠.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달러를 다 가지고 본국으로 회수하느냐? 그렇지는 않죠. 그래서 여러분이 언론의 기사를 다 믿어서도 안 되고, 어떠한 유튜브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.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여러분 환경에서의 최적화된 그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지만 여러분이 결정하고 실현도 여러분의 것이다. 자,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가계부채 많기는 많다. 그렇지만 대구에서 저는 추가적인 30% 하락 폭락은 없을 것이다. 물론 서울 경기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대구는 이제 공포를 지나가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, 내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금리 인하 시기는 대중은 예측하지 못한다.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 시기보다 빠를 수 있고 아주 늦을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빠르면 내년 봄이 될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자,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